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19분입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우선은 마지막 자구안의 퍼즐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예비 입찰을 지금 22일에서 28일로 연장이 됐었고 28일에서 예비 입찰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현대중공업 지주와 사모펀드 한 세네 곳이 뭐 MBK 파트너스라든가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 뭐 이렇게 뭐 참여를 했다. 사모펀드 한 세네 곳이 참여를 하고 뭐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그룹이나 뭐 지주에서 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대가 가장 인수를 하기에 시너지가 가장 잘 나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전에 말씀드렸었고 하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이번에 좀 빠졌습니다. 자, MBK 파트너스 이하 MBK라고 하고 뭐 이 사모펀드들 이렇게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현대와 이 사모펀드들의 입찰 경쟁이 좀 있겠죠. 이제 최우선 협상자 여기에서 누가 최우선 협상자로 되는가 입찰 금액을 가장 많이 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뭐 협상을 진행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입찰 가격이 이 몇 곳 입찰을 참여하기로 의사를 좀 편 기업들이 무조건 인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 가격이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누가 인수를 할 것인지, 뭐 금액을 어떤 선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향후에 결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기업이 인수를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입찰을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수라는 것이 매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었고 두산 지주사가 그동안 인프라코어의 중국 사업부에 대한 그런 8천억에서 이자까지 포함해 1조 금액의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두산이 완전히 이 기업은 이런 소송은 자기가 혼자 떠안겠다. 두산인프라코의 그 인수를 하는데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뭐 두산인프라코가 소송이 떠맡기로 하면서 이전에는 현대 지주가 뭐 자기들은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현대에서 이거 연장을 22일에서 28일로 연장을 했던 게 이런 자기들이 두산이 이 소송을 자기들이 떠맡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가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테니까 28일까지 좀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한 게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두산이라는 그룹이 인프라코어 소송을 좀 진행하면서 1조에서 경영 프리미엄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1조에서 이 매각 소송이 1조가 되면은 2조인데 얘네들이 과연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맞느냐 그게 좀 의심스럽다라고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들이 완전히 이거는 완전 떠맡을 테니까 두산인프라코어만 인수를 해라 소송은 자기들이 떠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는 이전에는 이런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뭐 인수를 하려는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번 인수에 참여를 할게라고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일반 사모펀드들이 조금 이 기업에 인수를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현대까지 뭐 그 참여를 하면서 이제 입찰 경쟁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입찰이 경쟁이 좀 이루어지면은 입찰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두산 지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퍼즐의 마지막 자구안의 퍼즐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채권을 지금 한 대략적으로 2조 2천억 정도 이전에
이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타워라든가 두산솔로스, 모트롤, 두산건설은 아직까지는 매각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매각에 한번 실패를 하면서 이거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클럽모, 네오플러스, 인프라코가 한 1조 정도 받으면은 지금 채권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인 한 2조 2천억 정도가 모여 있는 상황, 모은 상태에서 인프라코어 1조를 매각을 하면은 뭐 1천억 원 정도 의 그런 금액이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매각 금액이 얼마냐? 인프라코어의 매각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MBK와 기타 사모펀드와 현대에서 인프라코의 입찰을 좀 경쟁을 하면서 금액이 뭐 1조에서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1조에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고 8천억에서 1조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 범위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조 2천억 정도 모은 상태에서 인프라코 매각이 좀 된다면은 1조 정도 1억이라든가 뭐 천억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의 금액은 뭐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3조 3천억 원 정도를 모으는 것이 어렵지 뭐 다 매각을 한 상태에서는 뭐 2조 2천억 원 정도 모인 상태에서 인프라코어는 1조에서 뭐 좀 많게는 1조 2천억 원까지도 경쟁을 한다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대건설은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입찰이 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두산 지주 입장에서는 뭐 두산건설이 그렇게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매각하는 게 재무적인 안정화를 예상을 한다면 매각하는 게 좀 더 좋겠죠.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두산이 인프라코어를 과연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들과 기업이 아무래도 이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찰을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할 것 같으면은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이렇게 현대와 하나가 좀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차례대로 뭐 퍼즐이 좀 맞춰가는 그런 뭐 모든 거를 다 포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는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지만은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난 영상에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인 분석이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자, 우선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정상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 기업이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요인이라고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는 이유는 최근에 뭐 시장에 따른 그런 요인들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28일에 예비 입찰은 우선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아직까지 매각을 하기 위한 그 수순은 빠르게 좀 매각하는 그런 기업 치고는 상황 치고는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좀 기간이 좀 남았다. 그런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 우려도 조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우선은 기업의 정상화,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리고 또 유상증자가 좀 남아있죠. 유상증자. 자, 그런 부분에서의, 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라는 부분. 친환경 기업으로서, 친환경 기업. 으로의 성장성, 기업의 정상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호적이다. 주가가 우호적이다. 자, 이제 유상증자,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끝나면은 매각이 어떻게 아직까지는 진행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한 거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빠르게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매각이 좀 다른 매각 기업들보다는 좀 순서가 좀 빠를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지만은 인프라코의 매각 흐름과 같이 이제 유상증자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이제 인프라코어가 완전히 매각이 된다면
옛날에는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상증자도 같이 병행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런 그런 의도라고 좀 보여졌는데, 이제 인프라코어가 완전히 매각이 된다면 유상증자를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금액치고는 꽤 많은 편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채권 상환한 다음에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그런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 걸로 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가격 모집 금액이 좀 낮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수정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인프라코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발은 내딛었고 시작이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될 수는 있다. 금액이 지금 1,400원이라 돼 있는데, 이런 금액이 지금 한 4조, 3조, 3조 3천억에서 4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조 2천억이던가 3천억이던가 1조가 넘는, 대략적으로 1조가 되는 그런 유상증자는 시가총액은 올라가겠지만은 주식 수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주당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다라는 부분들,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 상승은 또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지만 좀 이 기업이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대신 가격이 낮아진다면, 가격이 낮게 이렇게 수정이 좀 된다면 유상증자에 좀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1,400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그렇게 싸진 않은데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기업을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 그런 부분에서의 그 전략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매매에 대한 방향성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